리플 XRP가 부동산 시장 장악하면 $100가 가능하다. 최근에 이런 뉴스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나오는 수치예요. 전 세계 부동산 거래액이 $7조. 그 거래가 전부 XRP를 통해서 처리가 된다면 시가총액은 $7조 될 거고 가격은 $118가 되게 될 겁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숫자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리플 XRP가 부동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겁니다. XRP가 진짜로 $100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그냥 꿈같은 상상일 뿐인 건지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따져볼 예정이고요. 먼저 뉴스에서 말한 시나리오부터 정리를 해보자면은 작년 글로벌 부동산 시장 거래 규모가 약 $7조 수준입니다. 그중에 미주 지역이 $3.7조 가장 많고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가 2조,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이 1.3조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나온 가정은 이거예요. 이 전체 금액이 XRP를 통해서 처리된다면은, 그리고 XRP 시가총액이 $7조 상승을 하고 현재 유통량 기준으로 가격은 $118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딱 떨어지고 있는 수치죠. 하지만 숫자도 시나리오도 이게 딱 떨어진다라고만 해서 현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될 포인트, 리플 XRP가 부동산 시장을 장악한다는 말,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표현을 보시면은 XRP가 실제로 집을 사고 등기부에 찍히고 부동산 거래를 직접 한다라고 상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XRP가 하려고 하는 역할은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요, 부동산 거래의 뒤를 받쳐주는 결제 인프라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한국 사람이 두바이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리고 달러를 디르함으로 바꾸겠죠. 국경을 넘어가지고 송금하고 정산하고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수수료도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XRP랑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한 구조로서 처리하면은 거래 자체가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XRP 같은 경우는 이 거래에서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부동산 자체보다도 부동산 자금을 빠르게 정산해주는 연결망에 가깝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장악한다는 말이 실물 부동산을 먹는 게 아니라 국경 간의 자금 흐름에서 결제망 자체를 점유한다, 이런 의미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서 다시 가격 말씀을 드려보면은 리플 XRP가 전체 부동산 거래 금액을 100% 처리하면요, 시가총액이 $7조, 가격은 $118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현재 시점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100% 점유 시나리오, 솔직히 비현실적이겠죠. 하지만 100% 말고 그냥 불과 5% 정도면 어떨까요? 글로벌 부동산 거래 중에 5% 정도가 XRP를 통해서 결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의 가격은 XRP $6에서 $12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자본 승수 효과인데요.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 주식 시장보다 자본 승수가 훨씬 더 큽니다. $10억 들어오면 그 유입 자체가 가격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30억, 50억, 또 심한 경우에는 $100억까지도 튈 수가 있어요. XRP도 역시 마찬가지죠. 실제 사용이 실제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직접 사용보다 그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게 되는 거고, 결국에 XRP가 부동산 거래에서 5% 정도만 점유를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몇 조 달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XRP가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 정답은 예스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 측에서 XRP를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요. 그냥 찔끔 산 게 아니라 수천만 달러 규모로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기관 쪽에서도 XRP를 단순하게 알트코인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미래 인프라 자산으로서 보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리플 같은 경우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까지도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시세 노림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서 들어가겠다는 준비 작업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XRP가 $100 간다고요? 이건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요,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그 구조가 진짜로 작동하는지 여부인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 XRP가 그 구조 안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역할이 바뀌고 위상이 바뀌고 또 실제 금융 시스템에 녹아드는 이런 흐름들을 먼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리플 XRP에 대해서 진짜로 알아야 될 얘기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드디어 11만 5천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가격만 봤을 때 오, 잘 가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숫자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사고 있고 또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읽으셔야지 지금이 진짜 기회인가 아니면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 판단이 가능하실 거고, 첫 번째로 단기 보유자들이 200억 달러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40일 동안 비트코인을 155일 미만으로 보유한 단기 보유자들 측에서는요, 무려 17만 8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달러로 봤을 때 약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단기 보유자는 주로 일반 투자자들인데요. 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에 나섰다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가 현재 비트코인 시세랑 거의 붙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고, 이게 무슨 뜻이냐?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 추가 매수는 더 늘어나고 반대로 살짝만 흔들리면은 손절 매물도 함께 나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심리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되면은 포모 매수가 붙기가 쉽고요. 조정이 오면은 덜컥 공포로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회사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소식인데요. 석유랑 가스 기업 유니언 제고일 그리고 리버드 리소시스 측에서는 유휴 천연가스를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단순하게 팔지 않고 자산 포트폴리오에 직접 담겠다라고까지도 언급을 남겼어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비트코인 투자랑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겠죠. 기존 에너지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보관을 하겠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원유처럼 취급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유휴가스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은 버려지던 에너지가 수익으로 바뀌는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통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실제 산업에서 시작됐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더리움이 5,0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차트에서 요즘 자주 언급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바로 불페넌트 패턴입니다. 급등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삼각형 모양의 박스권을 만들다가 다시 상단을 돌파하는 강세 신호인데, 타이탄 오브 크립토 측에서는 이 패턴을 근거로서 이더리움이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기술적 분석까지도 내놨고, 물론 차트 같은 경우는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맹신해선 안 되겠지만요. 이 분석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자금 흐름들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때문인 거고, 최근에 2거래일 연속으로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에 총 472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블랙록이랑 그레이스케일이 이 자금을 대부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랑 펀더멘털이 동시에 살아나는 흔하지 않은 구간인 거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주 본다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 투자 특성상 시장이 24시간 열려있고 또 등락폭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고, 출근길에도 보고, 점심시간에도 슬쩍 확인하고, 퇴근길에는 더 자주 들여다보고, 자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게 되죠. 내가 가진 코인 지금 얼마인가, 아니면 XRP는 올라가고 있나, 떨어졌나, 이런 것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는 그 확인, 과연 목적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궁금해서 보시는 거라면은 사실 확인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격을 본다고 내가 뭘 얻는 것도 아니겠죠.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한 것도 아니시라면요. 그냥 심리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보면은 괜히 우울해지고요. 또 반대로 상승할 때 보면 아 이거 지금이라도 팔까? 더 갈 수 있을까? 고민만 늘어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다시 떨어지면은 좌절하게 되시는 거고, 이런 루틴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목표가를 미리 설정하고 걸어두셔야 되는 이유,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는 방법인 거고, 실제로 7월 17일 XRP가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을 때 4,850원의 매도 타점을 미리 설정을 해뒀고요. 다음날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4,900원까지 더 상승을 하긴 했지만요. 여기서 그 이상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인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도가 있어야지 다시 저점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잡고자 하신다면은 나만의 리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 드라마틱한 상승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 버티느냐보다는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 이런 시장인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투자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기처럼 심지어 도박처럼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지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 코인을 보는 그 시간, 그저 확인이 아니라 계획된 매매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시장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원칙 매매입니다. 항상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 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